지금부터 2023년 5월 14일 우리 공화당 대전시당 사무실 6시를 시작합니다. 대변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귀환자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찾으신 내빈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 대표하시고 우리 공화당이 리더시고 우리 공화당의 전 후통제 수장 이용신 조원진 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국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백내롱 사무부총장님 모셨습니다. 변성준 충북도당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종문 경기도당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우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충북도당 상임고문 김영태 고문님 모셨습니다. 황경희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유건진 충북도당 홍보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연석순 충북도당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분 중앙당 여성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황중래 중앙당 보훈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게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분은 이따가 시간 대로 다시 소개해서 대전시당 서명숙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저희 대전시당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시당 당원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경례. 존경하는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 시도당 위원장님과 당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대전시당 사무실 개소식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휴일날 사사로운 농고 다 판단하시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과 아울러 죄송한 마음이 불착하는 순간입니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희 대전시당 당원들끼리 조촐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그치려 했으나 다각적 측면에서 이렇게 개소식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 8월 16일 대한민국당 창당 발굴 때부터 2017년 12월 2일 창당대회까지 행사를 직접 주관한 장본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전시당의 잦은 불협화음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제가 2021년 7월 28일자로 위원장 직함을 부여받고 그 당시에 3년 4개월 만에 대전시당 위원장이 5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창당 후 지금까지 5년 5개월 되었는데 이 사무실 4번째입니다. 아마도 우리 공화당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당이 얼마나 이런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혼돈과 순환의 연속이었는지 아마도 감히 짐작하실 거라 믿습니다. 전에 있던 사무실은 정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4층이면서 승강기가 없고 또 교통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운영위원 때나 저도 가볼 정도로 사무실을 드나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쾌적한 사무실을 물색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산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모님들 두 분 지금 한 분 안 오셨는데 최선주 고모님 일어나 보십시오. 어디 가셨어요? 안 계셔? 또 오늘 한 분 일어나 보세요. 한 일어나셔. 못 알아두셨구나. 최선주 부모님하고 또 다른 한 분이 근데 80세 넘으셨습니다. 그분들 둘이 중구청 역에서부터 거기를 직접 도보로 그러니까 지하철 2구간입니다. 거기를 직접 도보로 부동산마다 다 거치시면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무실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사무실을 이렇게 계약을 하게끔 해주셨고 또 운영위원님들께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접근하기 용이하면서 또한 우리 공화당의 홍보를 극대화를 깨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무실을 갖게 된 것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운영회의 때만 만났던 그런 우리 당원 동지입니다. 그런가 지금은 매일 어떤 데는 한 10분씩 모셔요. 여기. 그러니까 이웃집보다 더 많이 접촉을 하시고 또 사무실 오면 좋다라고 하셔서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저는 정말 사무실을 계약해 놓고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한마음이 돼서 동참해야 되는데 극소수의 분만 한다면 앞으로 아마도 대전시당 운영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에서 정말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큰 선물을 안겨줄 때는 큰 문제를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군경에 봉착했을 때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은 결과입니다. 아마도 우리 공화당의 앞으로의 그런 미래가 아마도 저는 우리 대전시당의 미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원하든 그러니까 남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겉으로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너는 아니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요즘 몇 개 시도당에서 정말 하는 그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가슴이 아픈데 서로 동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지는 목표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 좋은 점은 마음속으로 새기고 좋은 점은 칭찬하고 해서 좋은 풍토를 조성한다면은 우리 공화당의 앞길은 아마도 영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목표 지향점에 달할 것입니다. 저희 대전시당원은 이제까지 정말 분란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요즘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사무실 예뻐서 너무 좋다고 제가 그래서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방보다 더 예쁘고 아늑하게 하려고 제가 직접 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갑자기 제가 교사 때 환경구성을 한 그런 기분으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대전시당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대전시당 당원분들이 전에 계시던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새로 입당하신 분들이 전에 그러니까 집회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 요즘 새로 나오신 분들이 보면은 전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우리 운영위원도 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우리 대전시당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세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이 지문이 같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둘도 없는. 그래서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니까 항상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또 남보다 더 무슨 일에 앞장서서 나를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 한다면은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은 아마도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식이라든가 주위에는 친구라든가 또 친척까지도 불리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공화당 타시도 당원들 간에 이렇게 서로 반목 질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한여름에 여자가 악담을 하면은 소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공화당 하는 분들이 아마도 저주할 것입니다. 그 기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미래까지도 걸림돌이 될 만큼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만 보고 전진한다면은 우리 대표님 뜻에 의해서 우리 공화당이 번창할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또 멀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해서 손님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음식 나눠 드시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묘안을 짜내가지고 떡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해서 봉지로 이제 담았으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일단 받아가셔서 댁에 가서 가족분들과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시당은 지난 2017년도 리베라 호텔에서 우리 도 대표님을 모시고 창당 준비위원을 내렸고 그해 2017년 12월 2일 날 대전 베네키아 대전 호텔에서 우리 대표는 많은 내빈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0일 날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했고 초대 김유동 위원장을 선임했는데 한때 사고당부의 불명예를 이기고 5대 삼영숙 위원장님이 이기기까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규탄과 명예회복, 종북 주사파 문재인 퇴진 및 구속, 원전 강제 폐쇄 반대, 평창 동계올림픽 인공위 개항 반대, 반정투쟁 참여, 대장동 희대 사기꾼 이재명 구속 등 외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난 6.2년 눈이오나 비가 아스팔트에서 태극기집을 참석하면서 유일한 정통 보수파 정당으로 자유와 정의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당 첫 당사는 서구 삼천동 당사에서 출발했고 2018년 11월 탐방동 이동기 피부과 이분이 3대 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출마하셨고요. 이 피부과에서 더부사가 됐고 2019년 5월에 박태호 당시 위원장 중앙당 겸직하셨습니다. 5월에 선화동 당사에 이어서 그때 4년 만에 이곳 2023년 4월 10일 날 이곳 희망의 중국 용도동 당사에 빵빠를 굴리면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선화동 당사가 비록 중구청 역세권임에도 임대비는 저렴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있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고령 당원 동지님들이 계단 출입이 어려워 또한 각종 무거운 물품 자재를 계단으로 힘들게 옮겨하는 그런 불편함으로 당원들의 출입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 이제 시당 사무실이 활성화되지 못한 차에 뜻있는 당원님들이 더 이상 이런 환경의 당사로는 시당 발전과 활성화가 어렵고
또 시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진리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진정한 자유파 우리 공화당 홍보와 투쟁할 때 어렵다. 그 판단해서 금년 1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시당의 당사 출입과 모임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해가지고 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비가 다소 높더라도 당사 이전에 도전해보자는 당사 이전한 계량이 상정되어서 절대 다수의 운영위원님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전을 기하여 결의 3개월 만에 지난 4월 10일 이 오령역 역세권 시당사에 입장이 됐습니다. 우리 시당은 당사 이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보증금 추후 확보 및 비품 시설 구입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고문님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 약 1,300만 원이라는 특별 당비를 자진납하였고 또한 기술이 있는 당원님들은 재능 기부를 해서 시설 복원하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새당사에서 존경하는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그런 내빈님을 모시고 이전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사 이전의 결실은 참 국가보조금 한 푼 지원받지 않는 유일한 자생 민초정당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시당 당원의 자랑이자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대전시 1천 책임당원, 4천 일반 당원들과 그리고 50만 전국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시당은 전국 시도당 중에서 집회 참가나 홍보하는 활동에서 모범 시도당이 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우리 연역 및 세당사 입주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당 홍보하는 활동에 그 책임당원 가입을 33명이 입당시키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00명 이상을 목표했습니다. 그래서 축사 시간입니다. 축사는 조원진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대전시당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축하드립니다. 서명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임강석 사무처장 많은 분들의 손꽃 하나하나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쁘네요. 아주 우리 당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비치를 할 수 있고 저 식수라고 보세요. 결혼식 식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준비해 주시고 손님 맞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시당은 우리 대전에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으로 보면 전국 대한민국의 큰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당하는 이장우 시장은 그래도 다닐 때 끝까지 버텨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끝까지 그래도 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한 동생이죠. 대전시당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대전시와도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전시당의 우리 고모님들 애쓰는 마음이 우리 시당 위원장, 삼명숙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하나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삼명숙 위원장님 두 분 되시는 교수님께도 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관객단을 부문하시려면 내조가 필요한데 교수님께서 내조를 다 해주셔서 내조가 아니고 내조를 다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고 드립니다. 코로나 지났지만은 코로나 때 우리 삼명숙 위원장님 먼저 걸리시고 또 교수님이 전염대가 또 걸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웬만한 집에서 이래저래 좀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걸 다 감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명수 위원장님이 겉에서 얼굴 찌푸리지 않으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수님이 참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보름 전인가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선명수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심한 욕이라고 할까요? 남한테 상처 주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참 마음이 있는 그 고결하다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구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 되시는 이경수 여사님을 참 닮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대전시당은 복 받았습니다. 앞으로 상명수 위원장님하고 대전시당의 고문님들 또 대전시당 운영위원 대전시당 당원들이 하나가 되셔서 대전시당이 전국의 모범 시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애국가를 공식 행사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제 공식 행사 일절을 하고 세분 대통령에 대한 경우에 이 순서를 다시 넣었습니다. 저 세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좌파들에 의해서 혹은 거짓 껍데기 보수들에 의해서 매도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제압제 36년간을 버티면서 제국주의와 이제 해방된 그 혼란기에 지식인들의 70% 이상이 사회주의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 혼란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라는 그 생각을 그 사상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하죠. 7월 17일 제헌의회 만들어서 제헌 헌법 우리의 지금 헌법 전문이 거의 변화 없이 제헌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 격동기 혼란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저러한 그 영웅, 그런 생각자가 없으셨으면은 대한민국은 변방, 동북아 변방에 있는 일본의 지배를 당했던 그러한 나라, 혹은 김일성 3대 세습 정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나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익숙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건국을 부정하는 자는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건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박근영의 남도당을 비롯한 많은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중동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도 사상에 의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 할 정도의 유리없는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살아남아서 대한민국 기초를 다져주신 분이 이승만 건국 자유대통령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항상 건국 자유대통령이라 합니다. 국립현충원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소 앞에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 지금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을 파쇄하고 버리려는 것을 국립현충원 땅 밑에다가 묻어뒀습니다. 그 비석이 제대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소 앞에 바로 땅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건국 대통령 묘소 앞에 올리는 그러한 용기 있고 강단 있는 정권과 대통령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이고 그것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운 대통령께 격려를 하면서도 가슴이 한 구석이 찌릿하죠. 왜 이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공산사회주의자들은 목을 메고 할까? 그것은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많은 혼란 중에서 경제적으로 100배 이상이 발전해가요. 사람들의 얼굴 색깔, 성장까지도 다른 두 체제가 이미 끝나야 되는 북한의 예대 정권이 300만의 국민을 굶겨주기, 아사시킨 저 정권이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상대로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매주 한 번씩 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백악관에 출입기자들하고 전담회 때도 백악관 출입기자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북한이 살아남고 있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들이 말한 대로 위대한 지도자라서 그렇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 국민을 300만을 굶겨서 죽입니까? 저는 그 많은 소리들을 들었어요. 평양에 출입 금지를 시켰던 지역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풀어버렸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행로 중에서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시체 치울 수가 없는 그러한 현장들을 탈북자들은 보고 넘어온 거예요. 국민을 굶겨 죽이는 나라,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그들과 지금 비교를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은 이미 IT, 문화, 과학 부분, 원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BTS라고 했잖아요. 아니 BTS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고 그 전에 이스라엘의 DNA가 가장 좋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대한민국은 저렇게 통일을 하지 못하고 김정은은 가장 포악한 전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나라로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평양을 제외해놓고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고 쥐를 잡으러 다니고 산을 헤매고 다니는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아빠가 5.16 혁명을 하면서 국시 제1의 국시를 반공을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틈만 생기면은 물이 기어들어오듯이 연기가 기어들어오듯이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내부에 조그만 분열만 있어도 그들은 가스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요? 무너져야 되는 북한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와 같은 그런 결단력과 용기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되는가? 왜 건국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 얘기해야 되는가? 묘지 앞에 묻혀있는 비석을 왜 끄집어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는 5천년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1945년부터 2023년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역사는 뭔가? 우리가 이 역사에서 지켜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역사의 책무는 뭔가? 역사는 돌아가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또 아들을 놓고 손자를 놓고 다 그래 갈 텐데, 그러면 이 역사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역사의 질곡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책무는 뭔가? 그것은 당당하게 역사 앞에 당당하게 갔어야 된다. 진실의 역사 앞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 민족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내 후손들을 위해서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이 아니라 3대 강국, 최고의 강국이 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당당함과 진실, 정의에 대한 확신과 용기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6년 이상을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조중동 언론, 좌파 언론들에 속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마지막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쓰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킨다. 우리가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더라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 신념을 저는 동지들께 전해드리고 싶고 국민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2023년 사는 우리는 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잘 되기만을 바랬던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저도 일조를 했던 사람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 불의의 탄핵을 당할 때 이것은 거짓이고 불이고 불법이 엄해다 선언을 한 것은 뭐 제 거를 다 버려버렸어. 우리 공화당에 나갔던 사람들 또 바깥에 우리 공화당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똑같은 일개 정치인으로 보더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금 뭐 김남국이다 또 돈봉투 돈 받아보는 놈들 이재명이다 또 지금 바깥에서 뭐 국민의힘에 주원영은 오보성 국회의원이잖아. 친구지만 김기현은 지금 당대표지만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왜? 국회의원 할 때부터 그들은 이미 조원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 함부로 그 앞에 가서 거짓 얘기하지 말고 짬짬이라 가지고 이런 거 못한다. 시간 나면은 야당 만나라. 시간 나면은 국민들 만나라. 시간 나면 민원인들 만나라. 하나의 법을 만들 때 300만 명 이상이 국민이 그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쉽게 보좌관들이 올라온 법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느냐. 공부해라. 제가 광화문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또 돌아가신 아버님 친구분들이 엄청나게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 저는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국민 한 분이라도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 한 사람이라도 이 역사의 전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저는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자들이래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셨는데 우리가 엽서를 얼마나 쓰고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얼마나 하고 그 하다가 몇십 명이 돌아가신 거 다 아실 텐데 왜 좋은지 안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참말이에요.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저는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다닌다. 제가 매주 편지 쓸 때 항상 마지막에는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다니십니다. 절대로 타협이나 불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통스럽게 불의의 세력에서 저랬을 때 그것이 불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이재명 좌파들 눈치 보고 젊은 변호사들이 저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저거 형을 독살해가 죽이는데 좋은 지적은 뭐냐? 그 문재인 정권의 그 험한 상황에서 김정은을 하향시키고 인공기를 짓고 그러면은 제가 법적 제재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역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를 항상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저 쓰레기 같은 좌파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대한민국적 반국민적 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용기 없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는 정치인들의 길이 너무나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공화당 저의 직계 조상 되시는 조원 선생의 정신과 같이 우리 공화당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테니까 국민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힘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육전을 싸운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 보고 박수 쳐달라고 싸운 게 아니에요. 용기 가지시라. 좌파 정권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6년 동안 우리 공화당 지도부나 저나 말 한마디 바뀐 게 있는가요? 6년 동안 저한테 얼마나 유혹이 들어왔는지 아실 겁니다.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이래저래 도도한 우리 공화당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 한 분 한 분이 당당히 어깨를 펴고 어느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다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싸워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 단상에서 얘기를 좀 하려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했는데 잘 들으셨죠? 오늘 유튜브 가서 보시니까 내일 아침 7시 반에 YTN도 잘 들어와서 보시고 YTN 라디오도 내일은 그 사전 최고위원회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올해는 5.16입니다. 우리는 5.16을 당당하게 혁명이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 인선할 때 공청회에서 5.16을 혁명이라 못했어요. 그래서 정리라는 게 군사 정변이다 이렇게 했지만 아닙니다. 5.16은 위대한 혁명, 구시대와의 결별을 한 위대한 혁명이에요.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대한민국의 패배의식을 뒤바꾼 의식혁명이었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 미래혁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가고자 했던 5.16 혁명 정신의 가장 마지막은 뭔가? 그분이 하지 못하고 가신 게 뭔가? 그것이 복지의 나라. 그래서 차근차근 어려움 만드시고 차근차근 복지의 나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지만 5.16 혁명을 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불법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중심에 대전시당이 삼명숙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대전시당 확장 이전 개소식의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전시당 개소식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손 올려주세요. 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 올려주세요. 자, 근데 하나, 둘, 같이 전화해 많이 전화. 저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얼른 들어오세요. 자, 저 앞에 이쪽으로 봐주세요. 이쪽으로 봐주세요. 이쪽으로 봐주세요. 아, 좋다. 누가 말씀!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시당에 강양원 고문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오십니다. 강 고문님, 우리 강 고문님께서 조원진 대표님 오신다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이거를 기념편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힘내라 조원진 이래가지고 우리 강 고문님께서 연세도 84살인가 그러시네요. 지금 만들어서 기념편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시당의 그 조노현 고모님께서 자제분 대학 교수신데 교수 아드님이 지금 책을 갖고 오셨다고 대표님한테 전해 들으셨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아들이 대학교도 합격하고 아주 좋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집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습니다. 중앙당 집회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아시죠? 마스크 좀 연세가 87이신가? 85? 85. 이상으로 우리 공화당 대전광역시당 세당서 입주 개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이제 9시 반쯤 여기 사무실에 왔는데 제 책상 위에 아까 지금 드린 그 폐하고 메모지가 한 장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양원 고모님 아까 제가 고모님 두 분께서 사무실 물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를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집안 행사가 있어서 빨리 오셔야 3시 넘을 것 같다시면서 어제 갖다 놓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시간에 그분께서 참석을 못하시면 대신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대전시당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전시당 화이팅! 대전시당 발전을 위하여 국도당 화이팅! 우리 공화당 화이팅! 다시 우리 공화당 화이팅! 감사합니다.